태국어 어순의 비밀 풀기. 현지인처럼 태국어 말하기 위한 즐거운 여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디이고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현지인처럼 태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여정에서 개인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태국어가 가진 아름다운 음악적 특성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흐르는 듯한 멜로디 같은 소리가 태국어를 얼마나 독특하게 만드는지요? 아니면 모든 태국어 단어를 알고 있어도 말하려고 할 때 혼란스러운 표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 때 확실히 그랬습니다. 속보. 태국어 어순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언어 과정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어순이 태국어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숨겨진 열쇠라는 점입니다. 태국어가 한국어와 얼마나 다르게 보이든 기본 구조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패턴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마스터하면 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들릴 것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어 볼게요. 처음 방콕으로 이사했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어휘와 기본 문구를 공부했죠. 인사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길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태국 사람들은 공손하게 듣고는 혼란스러워하거나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웃에게 두리안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계속 태국어로 나는 두리안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의아해 보였습니다. 그때 약간의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녀의 10대 아들이 다르게 말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두리안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식으로요.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태국어 어순에 대한 제 첫 번째 돌파구였습니다. 비록 제가 올바른 단어들을 알고 있었지만 태국인의 귀에는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영어 패턴으로 배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노래의 모든 올바른 음표를 연주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순서로 조화 대신 불협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태국 사람들이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들을 발견했습니다. 주제를 먼저 언급하는 방식, 특정 조사를 사용해 강조하는 방법, 대명사가 때로는 반복되거나 생략되는 방식 등이요. 조금씩 제 태국어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 대신 이해의 고개 끄덕임과 진정한 대화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거리 노점상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왔습니다. 몇 분간의 대화 후 그녀는 멈추고 물었습니다. 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태국어가 매우 자연스럽게 들려요. 저는 그곳에 겨우 6개월 동안 살았을 뿐이었지만 올바른 어순을 배우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태국어를 교과서 같은 로봇 발음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말로 변화시킨 6가지 핵심 패턴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암기해야 할 복잡한 문법 규칙이 아닙니다. 태국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매일 사용하는 실용적인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각적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더 좋은 점은 이 패턴들이 어휘 수준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단어만으로도 태국식으로 배열하면 더 자연스럽게 들리고 태국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제한된 어휘로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국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있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든 또는 단지 이 아름다운 언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있든 오늘의 수업은 여러분이 더 현지인처럼 들리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처음 태국어를 배울 때 누군가가 저와 공유했으면 하고 바랐던 통찰력입니다. 자연스럽게 들리는 태국어의 비밀을 풀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태국어 말하기를 영원히 변화시킬 6가지 필수 어순 패턴에 대해 알아봅시다.
local like a local. 태국어 어순의 비밀 풀기. 현지인처럼 태국어 말하기 위한 즐거운 여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디이고 오늘 여러분의 태국어를 현지인처럼 말하기 위한 이 놀라운 여정에서 개인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태국어가 왜 그렇게 음악적이고 유창하게 들리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태국어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는 태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 중 하나인 기본 어순의 코드를 풀어보겠습니다. 속보. 태국어 문장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태국어가 영어와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에 상관없이 기본 구조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패턴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을 익히면 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들릴 것입니다. 제 경험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처음 태국어를 배울 때 영어에서 직역했습니다. 큰 실수였죠. 사전을 읽는 로봇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태국어 어순에 대해 배운 후 갑자기 현지인들이 혼란스러운 표정 대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기본 태국어 어순 탐구하기. 태국어 문장은 몇 가지 간단하지만 중요한 규칙을 따릅니다. 좋은 소식은 기본 구조가 영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노튠두오. 주제 먼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태국식 방법. 태국어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것, 주제로 시작한 다음 그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영어와 다르며 자연스럽게 들리기 위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아요. 하지만 태국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อาหารเผ็ดไม่ทาน อาหารเผ็ดไม่ทาน 매운 음식이 먼저 오고 대명사 나, 찾는 일상 대화에서 종종 생략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해봅시다. 한국어로. 이 커피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태국어로. กาแฟนี้ไม่ต้องการ กาแฟนี้ไม่ต้องการ 니라는 단어. 한국어의 이와 비슷한 역할은 이것을 의미하며 주제 뒤에 옵니다. 이티, 니냐를 사용하여 주에 끌기. นี้ เนี้ย 태국어 화자들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นี้ 또는 더 비공식적인 เนี้ย 를 주제 뒤에 사용합니다. 한국어로 이것 말이야 또는 어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서울 교통체증은 정말 짜증나요. 태국어로 รถติดนี่มันน่าเบื่อมาก รถติดนี่มันน่าเบื่อมาก 다른 예는 어떨까요? 한국어로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팁을 남겨야 해요. 태국어로 เวลาเรากินอาหารนอกบ้านเนี่ยเราควรให้ทิปด้วย เวลาเรากินอาหารนอกบ้านเนี่ยเราควรให้ทิปด้วย 니아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전체 첫 번째 절 뒤에 오는 것을 주목하세요. 3번 마법의 단어 꺼. ก็ 이 작은 단어 꺼, 한국어의 커와 비슷하게 발음은 태국어에서 매우 흔합니다. 주어 뒤에 위치하면 가상적이거나 맥락적인 느낌을 만듭니다. 태국어를 덜 딱딱하고 더 자연스럽게 들리게 합니다. 한국어로 제주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태국어로 เชียงใหม่ก็ไม่เคยไป เชียงใหม่ก็ไม่เคยไป 또 하나! 한국어로 이 요리는 우리 집에서도 정말 맛있어요. 태국어로 อาหารจานนี้ที่บ้านก็อร่อยมาก อาหารจานนี้ที่บ้านก็อร่อยมาก I like a local like a local. 4. 두 개의 주어 문제 없습니다. 내 친구와 나와 같이 두 개의 주어가 있을 때 태국어는 나를 먼저 놓고 와과에 깝. 을 사용합니다. 한국어로 나와 남동생은 서울에 살아요. 태국어로 ฉันกับน้องชายอยู่ที่กรุงเทพ ฉันกับน้องชายอยู่ที่กรุงเทพ 하나 더 톰과 그의 아내는 내일 파티에 올 거예요. 태국어로 ทอมกับภรรยาจะมางานเลี้ยงพรุ่งนี้ ทอมกับภรรยาจะมางานเลี้ยงพรุ่งนี้ 흥미롭게도 일부 관계는 너무 흔해서 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พ่อแม่ 부모님을 위한 พี่น้อง 형제자매를 위한 오 강조를 위한 대명사 반복 태국어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을 언급한 후에
그, 그녀 또는 그것을 자주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태국어가 훨씬 더 대화적이고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한국어로 사라는 이미 해변에 갔어요. 태국어로 ซาร่าเขาไปชายหาดแล้ว ซาร่าเขาไปชายหาดแล้ว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저 강아지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태국어로 หมาตัวนั้นมันไม่ชอบว่ายน้ำ หมาตัวนั้นมันไม่ชอบว่ายน้ำ 적스 문장에서 목적어를 어디에 놓을지 태국어에서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거나 두 단어 동사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가져오다 เอา มา 와 같은 복합 동사와 함께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어로 저는 모두를 위해 태국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태국어로 ฉันเอาขนมไทยมาให้ทุกคน ฉันเอาขนมไทยมาให้ทุกคน 또 다른 예 휴대폰 가져왔어요. 태국어로 เอาโทรศัพท์มาไหม เอาโทรศัพท์มาไหม 네 가져왔어요. 태국어로 เอามาครับ เอามาครับ 함께 연습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몇 가지 문장을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패턴을 사용하여 이것들을 태국어로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보세요. 1. 이 식당은 제가 여러 번 와봤어요. 2. 비가 올 때는 집에 있어야 해요. 3. 저와 친구는 태국어를 함께 배우고 있어요. 4. 그 영화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답변 1. 이 식당은 제가 여러 번 와봤어요. ร้านนี้ผมเคยไปมาหลายรอบแล้ว ร้านนี้ผมเคยไปมาหลายรอบแล้ว 부. 비가 올 때는 집에 있어야 해요. ตอนฝนตกชอบอยู่บ้าน ตอนฝนตกชอบอยู่บ้าน 3. 저와 친구는 태국어를 함께 배우고 있어요. ฉันกับเพื่อนเรียนภาษาไทยด้วยกัน ฉันกับเพื่อนเรียนภาษาไทยด้วยกัน 4. 그 영화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หนังมันน่าสนใจมาก หนังมันน่าสนใจมาก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태국어 화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I like a local, like a local. 이것이 여러분의 태국어 여정의 중요한 이유. 어순을 이해하는 것은 문을 여는 올바른 열쇠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없이는 단어를 올바르게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라면 제한된 어휘를 가지고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언어는 단지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태국어 어순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태국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을 정말 감사히 여깁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도전, 여러분 각자가 매일 이러한 패턴을 연습하도록 도전합니다.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한 다음 더 복잡한 문장으로 발전시키세요. 말하는 것을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세요. 원어민과 태국어 대화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순의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극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 현지인처럼 태국어 말하기 위한 길. 태국어 학습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입니다. 매일 연습할 때마다 여러분은 현지인처럼 들리는데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패턴들은 태국 사람들이 매일 모든 대화에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과서처럼 들리고 싶나요? 아니면 친구처럼 들리고 싶나요? 태국어 어순을 마스터함으로써 여러분은 친구처럼 들리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속 연습하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배우세요. 알기도 전에 태국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태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냥 방문 중이라도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태국어 모험을 위해 만나요. I like a local, like a local. 현지인처럼 태국어 말하기. 어순의 비밀 안녕하세요. 언어 애호가 여러분, 코디입니다.
오늘은 제 태국어 말하기 여정을 완전히 변화시킨 비결을 나누고 싶어요.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개의 단어와 기본 문구를 외웠거든요. 하지만 뭔가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그 공손하지만 혼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보, 자연스러운 태국어의 비밀은 어휘가 아니라 어순입니다. 대부분의 언어 강좌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어순이 태국어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숨겨진 열쇠라는 점입니다. 태국어가 한국어와 얼마나 다르게 보이든 기본 구조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패턴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마스터하면 현지인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어 볼게요. 어느 날, 저는 이웃에게 특정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계속 영어식으로 말했더니 그녀는 의아해 보였어요. 그때 그녀의 10대 아들이 과일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제 돌파구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좋은 단어들을 태국인의 귀에는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영어 패턴으로 배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올바른 음표를 모두 연주하지만 잘못된 순서로 조화 대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태국어를 변화시킬 6가지 필수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주제를 먼저 두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둘째, 주제의 주의를 끄는 특별한 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이것에 관해 말하자면 과 같은 표현이에요. 셋째, 주어 뒤에 위치할 때 더 자연스럽고 대화적인 흐름을 만드는 흔한 단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넷째,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다뤘는데 이는 한국어와는 다른 패턴을 따릅니다. 다섯째, 사람이나 사물을 언급한 후 대명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태국어를 즉시 더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는 간단한 요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에서 특히 복합 동사와 함께 목적어를 어디에 놓을지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점은 이러한 패턴들이 여러분의 어휘 수준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단어만으로도 태국식으로 배열하면 더 자연스럽게 들리고 현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제한된 어휘로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열쇠와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가르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 순간이 닥쳤을 때를 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현지인들이 혼란스러운 표정 대신 진정한 대화로 응답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러한 패턴을 연습하길 권장합니다. 간단하게 시작해서 점점 발전시키세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세요. 이러한 패턴을 내면화할수록 여러분의 태국어는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순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는지 극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국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있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든 또는 이 아름다운 언어에 매료되어 있든 어순을 마스터하면 태국 사람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더 현지인처럼 들리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진행되는 수업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언어 학습자를 자신감 있는 화자로 변화시키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주에는 자연스럽게 들리는 태국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배우세요. 알기도 전에 태국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단지 방문 중이라 해도요. 오늘 이 태국어 모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